전자권을 얘기하면 전자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누가 명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통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통합을 하는 조직이 바로 연합사예요. 군인들이 왜 전자권 전환을 반대하느냐, 너희들은 뭐 벨도 없느냐. 근데 역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게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페거세스 장관께서 A breath of fresh air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전자권이 전환이 되고 나면 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5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저거는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회를 봐서 시험을 하려고 들 거예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줄여서 전자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자권하고 지휘하고는 틀립니다. 지휘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체계를 활용해가지고 부대를 조종 통제를 해서 군사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게 이게 지휘예요. 근데 전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휘의 일부분을 위임받아서 그 부대들을 조종 통제하는 것이 전자권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큰 것이지 지금도 평시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가 된다 하더라도 국군 전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가 연합사에서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전시작전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나토에서도 미군들이 그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것은 정보, 화력, 기동, 병력, 병참 그리고 유사시에 우리 우방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명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통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통합을 하는 조직이 바로 연합사예요.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사는 그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놓는 그러한 조직이에요. 결국은 미군 사령관한테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 억제를 책임을 지어준 겁니다. 오로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을 우리가 묶어놓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중요하지만 이거는 정치적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한미연합 사령부는 바로 어떤 지휘 구조이자 실제 전쟁을 수행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한반도에서 억제 실패 시에는 다시 안정을 되찾는 이런 임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권의 문제냐 효율성의 문제냐 하는 것은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자체 미군한테 맡긴 것에 대해서는 이 업무의 효율, 통합의 효율을 위해서 한 것이지 부족하거나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군인들이 왜 전자권 전환을 반대하느냐, 너희들은 뭐 벨도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역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게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행사가 가능한 것이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이에요. 과거에도 미국이 그랬거든요. 한국이 전자권 원하면 뭐 우리가 왜 그걸 반대해? 가져가라 그래. 페거세스 장관이 너무 좋다고 지금 뭐 박수를 치고 있는 거나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페거세스 장관께서 A breath of fresh air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속이 다 시원하다는 거예요. 한국을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한국은 니네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해 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주한미군이었던 분들, 한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전자권 전환이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자, 주권을 행사하겠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내가 행사하겠다 그러면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확고하게 가져야죠. 그게 핵심입니다. 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만 갖고 되겠어요? 거기에는 그만큼의 희생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방비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복무기간도 어쩌면 18개월 갖고 안 되고 24개월, 36개월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여성들도 복무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 5위의 군사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5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저거는 우리한테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북한이 군사력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뒤처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 또 개인의 자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자권 전환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요. 조건이 충족되느냐 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세계 5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가 우리가 냉철하게 자문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5위라 그러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정보, 통신, 동원 능력, 사회 복원력, 우주 기반의 ISR, 전략적인 정찰, 통합된 C4I 체계, 그리고 실시간 표적 획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이러한 장비와 능력을 가지고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야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훈련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있을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뭐 평화를 추구하든 뭘 하든 그거는 좋은데 훈련이라는 거는 별개예요. 정치 일정은 정치 일정대로 거기에 상대방이 자꾸 훈련이나 연습을 걸고 넘어진다고 해서 그 연습이나 훈련을 갖다가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임기를 기준으로 하지만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이 전쟁과 이 군사력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능력이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아까 연합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연합사의 핵심적 역할이 바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능력,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훈련입니다. 연습이고. 우리 일반인들은 전자권을 얘기하면 전자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전쟁을 억제하는데 누가 더 유리하냐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브런슨 주한미 사령관이 미 육군대학원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단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협하거나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한국이 아시아 역학관계에 지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에 불과해요. 브런슨 사령관의 임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핵심은 한국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요하고 미국한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거라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전자권이 전환이 되고 나면 그러한 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상대방이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회를 봐서 시험을 하려고 들 거예요. 과연 전자권 전환 이후에 한국군이 뭐가 변했나 하는 것을. 이러한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겁니다. 뭐가 맞다 안 맞다는 우리 국민들이 잘 설득을 해야 돼서 저는 이 전자권 문제는 이건 국민 투표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전자권에 대해서 팩트가 뭐고 거기에 따른 득과 실이 뭐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일단락을 아예 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미군 사령관은 공군 3스타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보다 말반치가 세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된다.
한국이 일본의 전초기지처럼 될 수가 있어요. 시간에 쫓겨서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이제 하와이에 있고 한국에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어요. 둘의 관계가 상하 관계에 있지만 둘 다 포스타가 주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대등한 관계라고 보셔야 돼요. 주일미군 사령관은 공군 3스타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군이라는 점도 그렇고 또 3스타라는 점도 그렇고 해서 우리보다 쉽게 말하면 말반치가 세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된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역현상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일본이 우리 한반도 작전에 있어서 군수기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한 탄약, 유류, 심지어는 거기서 폭격기가 떠가지고 북한을 폭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자꾸 일본을 갖다가 공격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바뀌게 되면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전초기지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연합사가 해체가 되거나 뭐 없어지고 뭐 병립형이 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4스타에서 3스타로 이게 낮춰지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 외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미국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협의가 시간에 쫓겨서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조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데 북한이 앞으로 우리에 대해서 도발을 할까 안 할까, 6.25 때와 같은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할까 안 할까. 본인들은 뭐 안 한다고 그러는데 또 핵무기도 갖고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북한이 큰 위협이라고 생각해요. 전작권 전환을 비롯해서 한미 군사 관계가 이게 돈독해야 되고 한미 군사 관계가 돈독하게 하는 그 중심에는 한미 연합사가 있고 한미 연합사의 중심에는 또 미군 사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특히 미국 그 정치인들은 내부 문제로 집중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놓는 그러한 조직이에요. 결국은 미군 사령관한테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 억제를 책임을 지어준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오로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여러 임무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임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한미연합사라는 그러한 구조를 통해서 이제 그 미국을 우리가 묶어놓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한미연합사령부는 바로 어떤 지휘 구조이자 실제 전쟁을 수행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사가 존재하는 임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에는 다시 안정을 되찾는 이런 임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사가 창설이 1978년에 됐는데 그 어간만 보더라도 북한의 위협이 상당했어요. 판문점에서 미군들을 도끼로 살해를 한다든지 또 공해상에서 미군 정보함을 납포해가지고 미군들을 포로를 한다든지 수시로 남쪽으로 공비들이 침투해서 민간인을 죽이고 테러를 자행을 했어요. 그리고 미군 정보 정찰기를 격추를 시키고 이러한 그 긴장이 고조가 돼 있었고 70년도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훨씬
월등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미국이 베트남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철수를 했어요. 우리 같은 세대에는 아직도 미군들이 베트남에서 도망가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이러한 불안 속에서 한미가 연합작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한미연합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미연합사가 한반도에 있어서 그러한 그 평화를 유지하는, 전쟁을 억제하는 그러한 조직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한미연합사입니다. 전작권이 전환이 돼서 회수가 돼서 이것이 연합사의 해체로 만약에 이어진다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의 역할, 그 다음에 선임장교라는 역할이 있어요. 한반도에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유엔군 사령부라는 거는 한번 만들기도 어렵고, 그 유엔군 사령부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러 나라가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틀이거든요. 그 틀을 새로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보든지 최근 전쟁들을 보면 유엔의 역할이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유엔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틀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중국하고 저렇게 대립 관계에 있는데 주한미군이 공공연하게 미국 정치인들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뭐 영내 역할이나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연합사령부가 있으면 주한미군 사령관의 역할은 동북아시아 전체에 대한 역할이지만 연합사령관의 역할은 오로지 하나예요.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빨리 이겨서 다시 평화를 회복하는, 이게 이 사람인 거야. 유엔군 사령관, 연합사령관 이 두 개 임무는 엇비슷합니다. 두 개 하고 주한미군 사령관 임무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우선일까요? 당장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암만 해도 전쟁 억제에 초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연합사가 존재하고 연합사령관이 존재하면 그 연합사령관의 초점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고 나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게 돼요. 그러면 그 미국의 정책이 뭘까? 한반도의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관심이. 또 하나의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10년 뒤가 되면은 한국군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더 넓은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는 누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수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는 데 효율적이냐 하는 겁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CEO를 뽑는 경우도 많잖아요.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은 그 사람을 시키는 거고, 아니면은 외국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잘하면 계속 시키는 거고, 못하면 바꾸는 거고. 이것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통합이에요. 통합. 여러 기능들. 이거를 누가 잘 통합할 수 있는 거냐. 전쟁에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잘 따져봐야 됩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신을 깨우는